최근 들어 이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급증하면서 중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독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약국 운영 외에도 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유치원생부터요, 초중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과 어르신들까지 이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중독하면 마약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약물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독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쇼폼 중독, 휴대폰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심각한 상황인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까지. 자, 의학적으로 중독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오히려 이 한국말로 하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요,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 인톡시케이션과 알코올, 마약과 같은 이 약물 남용에 의해서 정신적인 중독이 주로 문제가 되는 어딕션으로 주로 번역이 되는 중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컫습니다. 인톡시케이션에 해당하는 중독은 이 대표적인 것이 요즘엔 거의 없지만 아주 과거에 연탄 떼던 시절에 일산화탄소 중독된 일가족,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우리도 모르게 중금속에 노출되어 수은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독버섯을 먹고 중독되었다 라고 할 때가 바로 이 인톡시케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취해 있는 상태가 일회성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되고 갈망하고 습관적으로 찾아서 탐닉하게 된다면 이제 어딕션의 중독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중독의 개념이 바로 이 어딕션, 의존과 유사한 개념이 되겠죠. 이 의존 상태의 중독은 알코올, 카페인, 필로폰 등의 마약의 남용과 그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로 유발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중독은 심리적으로 자꾸 찾게 만드는 습관성을 유도하는 심리적 의존과요, 내성이나 금단 증상 때문에 약을 찾게 되는 신체적 의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조금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 중독이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박적으로 찾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보상회로라고 불리는 신경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측 피계 영역, 중격 측좌핵, 그리고 전두엽 피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세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운동을 하거나 사랑을 할 때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감, 보람참, 기쁨이나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또 이러한 도파민이 나올 상황을 원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탕후루를 먹거나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도파민에 의해서 쾌감을 느끼고 다음번에도 또 탕후루를 찾고 힘듦을 이겨내고서라도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중독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마약과 같은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로 나오는 도파민에 비해서 이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도파민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극한의 쾌감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파민 폭탄이 반복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 점점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적당한 선에서 막 힘차게 밟는다. 그럼 자전거를 점점 더 빠르고 잘 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친 듯한 속력과 파워로 밟으면 페달이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들을 과도하게 꽂아서 불꽃이 막 튀고 망가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처럼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도파민을 느끼는 부분들이 파괴가 되어 버려서 이제는 같은 정도의 자극으로는 예전만큼의 도파민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이전의 도파민 분비량으로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바로 내성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감질맛이 나요. 안달이 납니다. 점점 더 큰 자극을 찾아 중독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문제는 중독도 중독인데 우리 중독성 물질들이 뇌의 보상회로에만 작용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약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독성 물질들은 보상회로뿐 아니라 성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전두엽 부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 그리고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손해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운동신경이 마비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죠. 또 쾌감을 느끼는 보상회로에서는 우리가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 더 많은 양 이렇게 갈구하게 되지만 뇌의 다른 부분뿐 아니라 심장이라던가 폐, 혈관 등과 함께 이렇게 영향을 미친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서는 내성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 높아진 용량은 결국 그대로 과도한 작용을 초래해서 심장질환이나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특정 물질뿐 아니라 어떤 행위 등에 중독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세포 간 연결인 시냅스가 손상이 되고 심지어 이 뇌세포가 사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하루에 5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지만 이 중독성 물질 사용으로 이 과정이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뇌가 망가지기 전에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아니 도대체 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좋아?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중독인 상황에서 오는 쾌감, 안정감, 행복감 이게 너무 좋아서 혹은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어서 계속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화된 사람들은요. 사실 이 중독된 순간의 쾌감보다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금단 증상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엔 다시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마약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담배와 금연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가 담배 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금단 증상이 너무 괴로워요 라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이 고장난 행복 회로로는 더 이상 일상적인 자극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불안감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감정적 금단 증상뿐 아니라 우리 두통, 구역감, 불면, 변비, 마약과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고통, 잦은 구토로 인해서 이가 모두 빠져버리고 이상 감각으로 인해서 피부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긁는 그런 끔찍한 금단 증상들이 바로 이 중독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족쇄라고 합니다. 그래도 몸이 망가지는데 하고 싶어도 좀 참고 금단 증상으로 힘들어도 단호한 의지로 이겨내야지 결국에는 의지 부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중독의 진행 과정에서 보셨듯이 중독은 뇌의 구조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정신질환을 정의하고 진단하는 기준으로 참고하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우리가 DS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DSM-5에서는 중독을 물질 사용 장애로서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나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지 않고 낫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는 나을 수가 없듯이요. 중독 역시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것이지 단순한 습관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변인들이 함께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아예 그 질환에 걸리지 않는 예방이듯이 중독 역시도 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이나 행위들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마약이나 담배 같은 강한 중독성 물질, 도박과 같은 특수한 행위야 우리가 안 할 수 있지만 휴대폰 영상 보기, 친구들과 커피 한 잔, 즐거운 날 가벼운 음주 등과 같은 이런 경우들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독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약국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는 유리병에 든 종합감기약을 마치 자양강장제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사가셔서 어머니 감기가 아직 안 나으셨어요? 여쭤보면 감기 기운 없어도 나는 그냥 이거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몸이 너무 찌뿌둥하대요. 머리도 띵. 감기 기운 없어도 나는 그냥 이거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몸이 너무 찌뿌둥하대요. 머리도 띵한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카페인에 중독되신 겁니다.
자, 이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 의존하게 되고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한 어떤 물질이 있다면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중독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포인트는 평소에 단단한 멘탈, 튼튼한 정신 건강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알코올은 적당한 즐거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위험한 물질이죠. 자, 그러한 경우들을 잘 보면 그 속에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로울 때 이런 무의미한 연애에 의존하게 되기 쉬운 것처럼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불안할 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물질, 어떤 행위들에 중독되기 쉬운 거죠. 실제로 약국에서는요, 인공 눈물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변비약을 안 먹으면 변을 절대로 못 볼 것 같아서 강박관념들과 불안 때문에 인공 눈물과 변비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약물들에도 중독이 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중독, 일 중독 역시도 어딘가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잠시라도 몰두하거나 위안이 필요한 불안정한 멘탈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단단한 정신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조절 방법 찾기, 주변인과의 정서적 교감과 교류, 그리고 긍정적인 취미생활 등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독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들은 사실 단편적이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그 복잡한 중독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